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14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제 생각해야 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문제가 이제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은 거의 읽지도 않고 그냥 풀지도 않고 그냥 찍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찍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한 중상위권이나 이제 상위권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사실 이제 이 도형하고 면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4점짜리니까 시간이 2분 안에 좀 풀기에는 좀 빡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한 3분이나 4분, 길게 잡으면 한 5분. 왜냐면 이제 계산이 느리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이 목표니까 한 3분에서 5분 그 사이에 풀 수 있으면은 이 문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2분 안에 풀면 안 되고 쉬운 문제는 30초, 20초, 1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림에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그림에다가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그림만 딱 보면은 뭐 무슨 내용이겠구나. 딱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이제 그림만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림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자, 삼각형 ABC를 찾아보세요. A, B, C 이렇게 나오죠. 삼각형 ABC. 선분 AB. 자, 선분 AB. 선분 AB. 항상 문제 읽으면서 그림하고 자꾸 매치를 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개념이 좀 정확하게 잡히게 되거든요. 자, AD하고 선분 AD하고 선분 DB. 자, 여기 D가 또 있죠. 그럼 선분 AD하고 선분 BD. 요게 3대 2래요. 3대 2. 3대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비례식 같은 경우는 비례 상수를 이제 써가지고 3K, 2K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얘를 3이라고 보고 얘를 2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특히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일단은 이제 3대 2라고 했으니까 3K, 2K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을게요. D를 잡고, 자, 요 D를 기준으로 해서 3대 2라는 거예요. 점 A를, 3대 2 나왔죠?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점 A를 중심으로, 자, 점 A를 중심으로 점 D를 지나는 원을,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원 O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렇죠? 중심. 그래서 이 D도 여기 지나는 거죠, 그렇죠? E도 여기 지나는 거고, 그렇죠? 점 D를 지나는 원을 O, 원 O와 선분 AC, 자, 원 O하고 선분 AC하고 만나는 점이 2라는 거, 2. 이것들은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그림으로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원, 5가 선분 AB하고 만나는 점이 D고 선분 AC하고 만나는 점이 E다. 그림으로 뭐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in A 대 sin C가 8대 5다. 자, sin A 대 sin C.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삼각함수가 나오면은 또 생각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외접원의 그 반지름 그거하고 이제 잘 활용해서 sin A 대 A는 2R 요런 공식이 있죠. 물론 이제 sin C분의 C도 2R이고 sin B분의 B도 2R이고 이런 이제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in A와 sin C가 나오면은 요 외접원의 방정식, 외접원의 이제 그 반지름하고 같이 연동해서 요 공식을 좀 하나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8대 5라는 거예요. 8대 5. 그러면은 이 sin A하고 sin C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in A는 2R분의 A죠. 그렇죠? sin C는 2R분의 C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분모는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8대 5니까 A하고 C와의 관계가 8대 5라는 거죠. 그렇죠? A하고 C와의 관계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에서 이 부분이 A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C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8대 5라는 거예요. A하고 C와의 관계가 8대 5. 그러면 얘가 8M. K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때는 이제 M이라고 쓸게요. 요거는 5M이 되는 거죠. 5M. 그렇죠? 5M. 비례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 놓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 그런 문제를 잘못 푸는 거예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미지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 이제 중간에 있는 과정이니까 일단 표현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AD, 자, 삼각형 AD 나오죠. AD, 그죠? 삼각형 ABC. ABC 넓이의 비가 9대 35예요. 9대 35. 자, 9대 35. 자, 요 면적 9n이라고 할게요. 요 면적 35n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비례 상수 n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일단 해놓은 겁니다. 그림만 딱 보면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아, 여기는 3대 2구나. 아, 여기는 얘하고 얘와의 관계는 8대 5구나. 아, 이 면적은 9대 35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비례 함수는 보통 대부분이 K인데 일반적으로 K인데 중복이 이제 다른 것, 요 K하고 요 M하고 N하고 서로 값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 함수를 이제 하나는 K, 하나는 M, 하나는 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T라고 해도 되고 뭐 K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K하고 M, N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힘든데 그 정해진 이제 그 툴들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툴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익숙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괜히 거기다가 뭐
W라고 한다, 뭐 X라고 한다, 뭐 Y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제 또 문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제 풀다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삼각형 ABC. 자, 원 하나 또 나왔죠. 여기 5, 그쵸? 근데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삼각형 ABC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 또 있다는 거, 원.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A, B, C. 그쵸?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색깔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원이죠, 그렇죠? 요거의 반지름이 7이래요. 7. 7. 중심하여 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7만 하죠. 여기 그렇죠. 여기 이렇게 반지름 7, 그렇죠? 그럼 이제 외접원은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이 공식 쓰면 되겠죠, 이 공식, 그렇죠? 자, 일단 7까지 나왔어요. 반지름은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조건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조건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귀찮은 거예요. 읽기가 귀찮으니까 안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수학을 잘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10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그 다음에는 한 문제만 더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력이 탄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10문제 맞췄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거 더 해가지고 좀 맞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하게 되면은 계속 10문제밖에 못 맞춰요. 근데 수학은 어쨌든 내가 11번째 문제를 내가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내가 잡고 가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못 푼다고 해가지고 계속 안 풀고 있으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이런 것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씩은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자, 점 P에 대하여 자, 원 O 위에 점 P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 O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쪽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P가 자,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PC하고 자, 여기가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P가 이쪽에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죠. P가 이쪽에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죠. P가 이쪽에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요 성분 BC가 밑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밑변. 그렇죠? 삼각형 PBC에서. 그렇죠? 그럼 삼각형 PBC를 요 P가 높이 역할을 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결국에는 밑변하고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높이. 그렇죠? 근데 그 높이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가장 커야 되겠죠. 높이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요? 요 밑변하고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그렇죠?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게요. P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F라고 할게요.
A, B, C, D, E, F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높이는 선분 PF가 되는 거고 밑변은 선분 B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그 밑변하고 높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밑변을 구하고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높이는 이제 상식적으로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예요? 요 중심에서 그러니까 요 밑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거, 그렇죠? 가장 멀리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지점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지점에. 이 지점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뭡니까? 높이가 이거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 높이가 가장 긴 지점에 있으려면은 요 선분 BC하고 BC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편에 있는, 즉 요 원의 중심 반대편에 있는 그 지점에 P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윗변을 어떻게 구하느냐,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삼각함수 관련한 이제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문제 풀 때 공식을 옆에다가 적어주면서 하나하나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AB sin C 요거 하나 있죠, 그렇죠? 요 공식 하나 있고 지금 이제 또 저 공식 sin A분의 A는 2R이다 요거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J법칙이 하나 있죠, 그렇죠?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자, 요거 하나 이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는 이제 요 코사인 A를 기준으로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A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2BC분의 자, 이거 이제 B제곱 C제곱으로 넘어가고 또뭐 마이너스 2BC로 나누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공식 하나만 외워놓고 얘는 이렇게 이제 그 자변으로 이제 이항하고 뭐 나눠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외우다 보면 이제 헷갈려요. 왜냐면 A 제곱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B 제곱 또 C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두 개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얘를 이제 기본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세 가지 정도의 공식. 저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삼각형으로 구하는 이제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구할 수 있는 공식. 그다음에 코사인 제2 공식.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이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모르니까 반지름을 이제 여기서는 R로 할게요. R. 그럼 이제 여기서처럼 비대상수 K로 쓰고 여기는 M이라고 쓰고 여기는 또 N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지수가 많은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되는 게 훨씬 계산하기 수월한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대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R이 되는 거죠. 그렇죠? R을 기준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3대 2잖아요. 3대 2니까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3대 2니까 3분의 2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3K가 R이 됐으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2도 이제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R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봐도 되죠. R 대 요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가 3대 2니까 내한끼리 곱하고 외한끼리 곱하고 그렇죠? 그러면 네모는 3분의 2R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8대 5잖아요. 그렇죠? 8대 5.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R로 통일했으니까 R하고 3분의 2R이면 3분의 5R이죠. 3분의 5R. 그렇죠? 3분의 5R이란 말이에요. 3분의 5R. 그렇죠? 3분의 5R이니까 얘는 3분의 8R이 되겠죠. 3분의 8R. 그렇죠? 3분의 5R이니까 같은 5죠. 그렇죠? 여기가 3분의 8R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하면 좋겠죠. 아니면 이제 바로바로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요. 3분의 5R 대, 자 이거는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는 5대 8이죠. 그렇죠? 8대 얘를 기준으로 지금 했으니까 그럼 내한끼리 곱하고 외한끼리 곱하고 그렇죠? 그럼 세모는 5분의 3분의 5R 곱하기 8이니까 자 5 없어지고 그렇죠? 3분의 8R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해를 하라는 게, 그림에서 요거 OM이 3분의 5R이니까 같은 5에 집중해서 그렇죠? 3분의 8R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R로 다 통일이 됐죠, 얘가. 그렇죠? R로 다 통일이 됐어요. 자, 왜 R로 이제 다 통일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밑변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변. 밑변. 그리고 요거는 이제 8M 대신에 3분의 8R로 지금 통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R 값이 뭔지 알려고 하면은 알게 되면은 이제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삼각형의 각 길이를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모르죠. 여기에는. 그렇죠? 여기는 모르니까 일단 X라고 할게요. 여기는 X. 그럼 일단은 비례상수 K, M, N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다 R로 표현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문제 푸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쪽의 길이를 잘 모르니까 요것만 이제 X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풀면 좋을까요? 일단 요 3대2 요거는 이제 일단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sin A 대 sin C가 8대 5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A 대 C, 즉 A 대 C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 3분의 8R, 3분의 5R 이렇게 이제 구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적이 또 나왔죠. 면적, 그렇죠? 요 면적 9대 35다. 그러면 요 삼각형 ADE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R 제곱이죠. 그렇죠? 요 공식 쓰면. 그렇죠? 그 다음에 sin A가 되는 거죠. sin A.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이 면적은 삼각형 ABC 면적은 자 요게 이제 9n이 되는 거고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는 이제 3분의 5r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5r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r 플러스 x 그렇죠? 그 다음에 sin a 이건 동일하고 그렇죠? 요게 35n이 되는 거예요. 35n.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가 9대 35니까 같은 것들은 일단은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생략. r 이제 r 제곱 없어지고 그렇죠? sin a도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r 하나 남죠. 그렇죠? 그러면 r 하나 남고 여기는 뭐가 남아요? 3분의 5하고 r 플러스 x 남죠. 3분의 5 곱하기 r 플러스 x 요게 9대 35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는 거니까 35r은 3분의 5 r 플러스 x 자 요거 이제 5 7 이렇게 약분되고 있죠? 같이 없어지고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죠. 21r은 r 플러스 x 그렇죠? 네, 35 3분의 5 이제 r 하나 남고 그렇죠? r 하나 남고 3분의 5 r 플러스 x 여기 이걸 제가 빼먹었네요. 곱하기 9니까 9 곱하기 3분의 5 r 플러스 x 35r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약분되죠 그렇죠? 그러면 15r 플러스 15x 35r 자 15x는 자 15r이 넘어가니까 35 빼기 15니까 20r이 되는 거죠 그렇죠? x는 15분의 20이니까 3분의 4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x 값을 구했어요. 3분의 4r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7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 다 나왔죠. 3분의 5r이 나왔고 여기 3분의 8r이 나왔고 여기 3분의 4r이 나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 ABC의 면적들을 이제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제 뭐 다 푼 것들은 이제 일단 지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접근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렇게 적어놓고 풀면은 훨씬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미로를 막 걷는 미로를 막 찾는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그 정신이 없는 문제를 이런 이제 공식 같은 거를 적어놓고 여기에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헷갈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식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어놓고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다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림만 딱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 공식을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공식, 그렇죠? 이 공식.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각 C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식이 조금 변형이 되는 거죠. 코사인 C는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알파벳 A, B, C를 잘 활용해야 돼요. E, A, B가 되고, 그쵸?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그 알파벳이 이렇게 매치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기본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얘를 기본으로. 비슷한 공식은 따로따로 외우다 보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못 풀게 되는 거죠. 자, 요 이제 코사인 C를 이제 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코사인 C라는 게 요거죠. 여기가 빗변이면 여기가 이제 90도니까 그렇죠?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분의 요거의 비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코사인 C를 구하게 되면은 사인 C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빗변분의 높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단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단서를 찾으면은 요 R 값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R 값도 구하겠지만은 일단 이제 R만 플러스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변은 이미 3분의 8 R이기 때문에 R 값만 구하면은 밑변은 이제 딱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 C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는 거고 R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요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미 여기 7이라고 나왔잖아요. 7, 그렇죠? 7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인 C 값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C 값을 C는 2R 사인 C니까 어떻게 돼요? 이 C 값이 얘잖아요. 얘. AF 선분의 AF 그렇죠? 선분의 AF는 어떻게 보여요? 얘가 7이니까 2, 7에 14 그렇죠? 그럼 사인 C 값을 확인만 하면 R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해요.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오니까. 자, 일단 한번 볼까요? A가 얘를 얘기하죠. 3분의 8R. 2 곱하기 3분의 8R. 그 다음에 B는 여기 B죠, B. 그렇죠? 3분의 7R. 3분의 7R. 그 다음에 A 제곱이니까 9분의 64R 제곱. 그렇죠? B는 3분의 7R이니까 9분의 77에 49 R 제곱. 자, 이 C는 얘가 C죠. 그죠? 3분의 5R 빼기 9분의 25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면은 3 곱하기 3이니까 분모가 9가 되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9니까 다 같이 이제 9로 분모 분자 양쪽에 9를 곱해주면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수 형태보다는 정수 형태가 문제를 풀기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없애면서 풀고 R제곱도 여기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R제곱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은 훨씬 이제 계산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2 곱하기 8 곱하기 7만 남죠. 64에서 49를 더하면은 64에서 49를 더하면 113이죠. 113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8, 그렇죠? 0이 되고 그렇죠? 88이 나오죠. 계산도 좀 빨라야 돼요. 8하고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11. 얼마가 나와요? 14분의 11이다. 자, 코사인 C가 14분의 11이 나왔어요. 14분의 11. 그럼 얘가 14라는 건 아니에요. 14분의 11도 비례식이니까. 여기 이제 14가 나왔다. 14. 그렇죠? 14. 그러면 여기 이제 얘가
여기가 10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10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도 구할 수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그렇죠? 빗변의 제곱. 이 성분의 AF는 어떻게 돼요? 성분 AF 제곱은 14의 제곱 빼기 11의 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딱 떨어지는 길이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비례식 관계예요. 그러면 14를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4를 제곱하면 196이죠, 그렇죠? 11을 제곱하면 121이고 계산도 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 시간의 차이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실력의 차이도 생기는 거고. 자, 96에서 20을 빼니까 얼마예요? 75죠, 그렇죠? 그러면 성분 AF는 루트 75니까 5루트 얼마예요? 3이죠. 5루트 3. 근데 5루트 3이 성분 AF가 5루트 3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례 관계가. 그러니까 그것만 좀 이제 체크해 두시고 실제 길이가 5루트 3이 아니다. 그것만 좀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노가다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4점 치고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아무튼 최대한으로 이 공식 같은 거 잘 활용해서 바로바로 이제 이런 이제 비례상수 같은 거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다 R로 통일해가지고 여기는 3분의 5R이다, 여기 3분의 8R이다, 여기는 3분의 7R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로바로 이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14대 11대 5대 3, 아니 5루트 3 이런 이제 비례식의 관계라는 거지 실제로 14다, 11이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제 저걸 활용해서 R값은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R값. 자, 그러면은 자, R값 구해 볼까요? 자, C는 이제 요게 되는 거죠. 3분의 5R, 그렇죠? 3분의 5R은 어떻게 되는 거죠? 2R, 27에 14,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C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사인 C 14분의 5 루트 3이죠. 14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14 없어지죠. 여기 5하고 5 없어지고, 그렇죠? 자, R은 요 3이 이제 나누기였으니까 이쪽으로 곱하기가 되죠. 3분의 이제 R값 구했죠. R값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윗변의 길이는 이제 구했죠. 3분의 8R이니까 3루트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하고의 약분돼, 그렇죠? 8루트 3이죠. 아니, 8루트 3. 그렇죠? 그럼 높이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높이. 5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5루트 3은 아니고 이런 비례 관계가 14대 11대 5루트 3 이런 관계지 실제 길이가 5루트 3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걸 활용해 볼까요? 다 구했잖아요, 그렇죠? 밑변의 길이는 이제 8루트 3이라고 나왔고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 그렇죠? 그러면 R 구했으니까 여기는 3루트 3이 되는 거죠. 근데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길이만, 요 길이만. 이미 나와 있는 걸로는 이제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 길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이거 잘 활용하면 돼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 아까 사인식 얼마나 나와야 되죠? 14분의 5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성분 자, 사인 C는 14분의 5 루트 3이에요. 그렇죠? 사인 C는. 그럼 사인 C를 이 아래 기준으로 이제 구하게 되면은 3분의 7R분의 성분 AF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서로 크로스로 곱하죠. 그렇죠? 그러면 14 성분 AF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7, 5, 35 루트 3 R값도 이제 구했으니까 3 루트 3 그렇죠? 여기 약분되죠. 3, 4 그렇죠? 그러면 성분 AF는 14분의 35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인 C는 3분의 7R분의 성분 AF 그게 14분의 5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서로 크로스로 곱하면 3분의 35 루트 3에다가 R은 3 루트 3이니까 그렇죠? 3하고 3 작분되고 3 곱하기 루트 3하고 루트 3 곱하니까 3 나오죠. 그렇죠? 35 14분의 339, 355 1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분의 AF가 자 그러면은 성분 PF는 14분의 105 플러스 3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8 루트 3 자, 높이가 14분의 105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이제 약분되고요. 자, 4하고 14하고 이거 약분되고 7분의 105 루트 3 그렇죠? 따로 계산해. 자, 4 루트 3하고 4 루트 3하고 14분의 105하고
약분하면은 7분의 2 곱하기 105 루트 3이 되고, 그렇죠? 4 루트 3하고 3 루트 3하고 곱하니까 1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약분이 되죠. 10 15로, 그렇죠? 그러면 12 곱하기 3은 36이고 2 곱하기 15니까 3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나오는데요. 좀 이제 특히 삼각함수 관련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유형상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간이 계산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가다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막 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막 헷갈릴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혼동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복귀하자면은 일단은 그림상으로 먼저 좀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비례상수로 표현한 거는 이제 중간 과정인데 되도록이면은 반지름 R을 활용해 갖고 기호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들 하나 둘셋넷 네 개가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제곱법칙은 요걸 가지고 치환해가지고 이항해가지고 요 공식으로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요 공식 하나만 정확하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외정원의 반지름하고 관련된 공식 요거하고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 요것만 좀 잘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요거잖아요. 밑변이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 그 높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요 선분 AF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우리가 이제 그 코사인 A라든지 코사인 C라든지 코사인 B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변의 길이가 나와야 돼요. 세 변의 길이.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세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고, 물론 이제 아래 형태로 구하는 거죠. 아래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사인 C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공식 코사인 A가 되는데 코사인 C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코사인 B로 구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B. 그걸 이제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C로 해도 되고 코사인 B로 해도 되고. 그럼 코사인 B니까 2AC 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자기 편한 대로 이제 구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A 값을 구하면은 사인 A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사인 A 값이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 대 11 대 5루트 3 이런 관계가 나왔고, 얘가 14고 얘가 11이고 얘가 5루트 3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이제 반지름 먼저 구했죠. 그렇죠? 반지름. 요걸로 이제 반지름 구하면 된다 그랬죠. 사인 C 값. 사인 C 값을 아까 우리가 14대 5루트 3으로 구했잖아요. 그렇죠? 14대 5루트 3 사인 C 값. 그래서 사인 C 값을 이제 구해가지고 반지름을 이제 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그 반지름을 이제 활용해서 14분의 5루트 3이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인 C는 14분의 5루트 3인데 요거를 실제 길이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3분의 7R분의 3분의 AF가 된다는 거예요. 3분의 AF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갖고 3분의 AF가 나왔죠, 그렇죠? 14분의 100. 요것도 이제 뭐 미리 약분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계산하려고 이제 놔둔 건데 중간에 이제 뭐 약분을 해도 되는데 항상 중간값은 굳이 약분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이게 또 이제 곱하기가 돼가지고 또 숫자가 또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2분의 1 나왔죠. 그렇죠? 2분의 1. 윗변이 8루트 3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14분의 105. 그렇죠? 높이가 14분의 105 플러스 요 길이죠. 요것도 더해야되죠. 그렇죠? 3분의 3루트 3.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지만은 이런 거를 한번 좀 이제 깊이 있게 자기 스스로 적용을 해가면서 자꾸 뭐 퍼즐 문제 풀듯이 그렇게 자꾸 이제 고민하면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내가 이제 풀어낼 수가 있게 되면은 4점을 이제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4점을 더 맞는 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들은 이제 내가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수가 한 단계 올라가고 실력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들은요, 그 내가 지금까지 맞췄던 문제들만 자꾸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조금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틀렸던 문제들도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아주 어려웠던 문제도 내가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그 어려운 문제도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0점, 100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뭐 4계단, 5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가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이제 쉬워지는, 담을 싸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제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건 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2계단, 3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1단계처럼 아주 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이제 실력이 올랐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내일은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